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정부 출연 기관인 KDI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 청구서를 또 한 장 살짝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구서를 하나 날렸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시장 수급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KD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 결론을 딱 두 줄로 요약을 해 놓았는데 이렇습니다. 올해는 역성장하겠다 1.1%, 그리고 내년에는 한 3.5%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죠. 기업이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잘 안 될 때 그때가 싼 겁니다. 그리고 잘 될 때 그때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참 사기가 힘들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잘 될 때는 이상하게 뭐 더 잘 될 것 같아서 막 사고 싶죠. 항상 그렇게 투자를 거꾸로 하게 되는데 실제 경기가 어려울 때 이때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일단 관련해서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KDI는 정부에서 돈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살펴보세요. 좋은 자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KDI에서 볼 때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서 제일 상단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제 성장이 어떻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 증가, 또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수출되는 거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 산업 생산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난 다음부터 확실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각국이 이렇게 문을 다시 조금 열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복된 것도 다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거는 지난 6월달까지라서 약간 시차가 있긴 하죠. 하여튼 이렇게 회복되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전 세계 교역량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교역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007년도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요. 2008년도 이렇게 내려앉았죠. 내려앉아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 회복을 했는데 크게 증가하지 않고 10년을 이렇게 끌어왔어요. 이렇게 10년간 오히려 조금 줄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힘이 많이 비축이 되었고, 지금 요 기간 동안에 다시 화면 좀 이쁘게 정리해 드리면은 세계 무역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돈을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이미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이 잘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많이 오르지 않았죠. 일부 국가,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나머지 국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역량이 다시 줄었다 이 말이에요. 교역량이 다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회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교역량인데 요 밑에 보면 돈이죠, 돈. 요 기간에 또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 교역이 그렇게 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풀린 돈의 양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 경기가 회복되어서 경기가 정말로 이렇게 예전처럼 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이 돈들이 부상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민간에서 이때까지 정부에서 돈을 찍어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만들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이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제발 국회에서 빨리 좀 추경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한번 찍어내는 데 있어서도 고려해야 될 상황도 많고 거쳐야 될 절차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찍어내건 하는 데는 절차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숨어있던 이런 돈들이 본격적으로 민간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때는 이 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보수 진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제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고 내가 다 통제할게. 이게 보통 진보관입니다. 정부에서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거고. 그리고 보수는 시장이 잘 알아서 하니까 시장에서 돈 만들도록 놔둬라.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보수예요. 그런데 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되는 거고,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난리 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돈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돈이 늘고 있죠. 정부 통제 하에서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가면은 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식을 우리가 사고 있죠. 뭐 10% 20% 올랐다고 뭐 좋다고 막 까서 사먹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옳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품이 한번 일어나서 전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이때 아마 감당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거품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올라서 뭐 어떠니 뭐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자, 2020년에서 21년 이제 경제 전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최종 결론이 이거죠. 일단은 올해는 역성장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크게 성장하겠다. 근데 이것도 제한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수학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요거는 이런 변수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거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되면 이 전망도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 자, 그리고 지금 세금 이야기 좀 합시다. 자, 세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11.52% 올라서 세대 평균 보험료가 1787원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87원. 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별거 아닙니다. 그죠? 원래 이 찌라를 합니다. 원래 이 찌라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말을 안 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건데 에이 천몇백 원인데 이거가 뭐 되겠나 이야기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13,211원 작년에는 세대 평균입니다. 11,024원에서 이렇게 올랐다고 해요. 11.5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항상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정부에서 욕들어물 짓은 안 한다. 실컷 일해놓고 욕들어물 보고서를 왜 만드나?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못 알아보게 만들죠. 그런데 또 똑똑한 언론들이 있거든. 언론이 나와서 이렇게 계산도 참 잘 해놨죠.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딱 있지요. 정부에서는 여기 그래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연간 41만 7,600원 내 정도 낸다. 이렇게 40만 원, 41만 원 정도 낸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더 내는 게 아니죠.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됐다. 이때까지 3,300, 요지라를 또 한다 이야기했죠.
3,399원 오른다. 이러면 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월급에 2.89%, 이때까지는 3%씩 올랐습니다. 계속 3%씩 올리다가 이번에는 2.89% 정도 인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얼마 전, 이것도 오르고, 요에 딸린 장기 유행 보험료가 오늘 또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금을 안 칩니다. 예, 세금을 안 치고 간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세는 아니고 간접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내든 뭐 간접 내든 어쨌든 뭐 세금은 세금이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세금이 자꾸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오르면 돈 쓸 일이 별로 없겠죠. 쓸 돈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앞으로도 세금 청구서는 더 많이 날라올 겁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보험을 갖다가 너무 지금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보험을 갖다가 더 확대해서 완전 무료로 간다. 이것도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서 병원을 못 가서 돈 없어가 사람들 죽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나 영국 이런 데는 기다리다가 죽어요. 작년에 우리 집사람 친구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위 내시경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병원 가서 받겠다 하면은 오늘 굶고 가면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위 내시경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짜로 해준다 하니까 줄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내시경 한번 받아놓고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했습니다. 내 위내시경 좀 받자. 내 위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한국 와야 되는 시점에 그때쯤 자기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에도 연락이 오면 뛰어가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네 위내시경 받으러 온나라면 2시에 자닥을 나서 그냥 가야 돼요. 그게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 중간 어디쯤에 있는데 본인 부담이 있죠. 중간 어디쯤에 있는데 이 완전 캐나다처럼 영국처럼 이렇게 완전 무료로 가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야 위내시경 아무데나 막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되면은 일단 공짜로 해주니까 쫙 줄서가 기다리겠죠. 줄서가 순서 쫙 기다리고 뭐 요사이 이제 순서 기다린다 하면은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좀 앞당겨 가지고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몰래 나는 급하니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 아들이고 중요한 사람 딸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좀 당길 수가 있겠으나 뭐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지만 있겠으나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저 뒤에서 정말 기다리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재정을 갖다가 지금 계속 적자 보고 있죠. 거기는 보험료 확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 없는 사람 입장에서 확대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히 확대돼서 캐나다 쪽으로 가게 되면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자기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좀 내면서 아픈 사람은 정말 아픈 사람은 가서 지 돈 내고서라도 아프니까 돈 내겠지요. 그렇게 봐야지. 공짜로 해준다 해가 뭐 아무나 뛰어가가지고 다 해주면은 재정 적자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앞으로 세금 낼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준비하세요. 20대들 한번 겪어보십시오. 앞으로 세금 낼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나머지 업종들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료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죠. 지금 우리가 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 최근에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좀 봤는데 요거는 좀 별표 지나야 됩니다. 음식료 업종 이것도 별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맞죠? 예, 이렇게 하면 별 되나? 예, 별 됐습니다. 자, 별표 쳤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중국 땅이 그것도 평지가 물에 많이 잠겨 부십니다. 그래서 농작물 생산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농산물 생산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홍수가 나서 안 좋았잖아요. 게다가 또 태풍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마 장바구니 물가 더 높아질 겁니다. 곧 추석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물가 관리에 비상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음식료 쪽은 그렇게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비싸지게 돼요. 그럼 음식료 업종은 그걸 또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요거 이외에도 비금속 광물 쪽으로 요것도 좀 괜찮게 봐야 돼요. 여기서는 좀 그런데, 여기 비금속 광물에 죄송합니다. 화학적으로 좀 괜찮게 좀 봐야 돼요. 화학 중에서도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병충해 관련해서 농약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한 종목을 보니까 이렇게 14종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기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세력 포트폴리오에 다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여러 대 있는데 일단 종목을 좀 걸어도록 합시다. 자, 유효성 좋은 걸로 좀 그르고 세력 단길력도 좀, 단길력까지 그래도 너무 많이 글러져 버리네요. 세력들이 주력으로 신규로 끌고 가는 거 좀 들고 있어 보고 요 정도로 할까요? 일단 요 정도로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좀 많아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겠지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이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업의 재무 상태, 현금 유동성 이런 거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으나 얼마든지 이건 더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좀 더 가긴 좀 그렇죠. 아마 이거 전고점 이래 넘어가면 이 전고점 넘는 걸 보고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데 지금 좀 어중간해요.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괜찮습니다. 쌈양홀딩스 한번 보자. 자, 요 종목은 자, 요것도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옛날에는 이래 잘 나갔다가 그동안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래 됐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이제는 볼만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MC넥스는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 가는지 모르겠네. 수급이나 좀 볼까요? 오늘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이거는, 찾아봅시다. 이거는 기관들이 사든지 말든지. 왜냐면,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본 종목처럼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이까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올라가지고 간이 많이 이래 있는데, 어중간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들 사면, 저마들 지도는 아니까 살 거 아닙니까? 기관들이 지돈과 투자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지돈과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돈 받아서 나도 기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관이라면 자, 행복시아한테 이거는 법적인 건 좀 떠납시다. 행복시아한테 내한테 다 돈 끌어 모았어요. 행복시아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돈 아니다. 내 돈이 아니야. 가든가 말든가 그냥 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요새는 그런 짓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이 샀다가 이거 좀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한테 전화 오죠. 로버트가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헤이 행복시아 니 좀 사주면 안 되겠나 라고 했을 때 알겠다 그럼 얼마 줄래? 하면 돈은 따로 뒷돈으로 받고 그냥 내가 믿고 맡긴 사람들한테 사부는기지. 왜? 내 돈 아니니까. 기관들은 그래 투자할 수 있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책임감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라다이스 참 한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건 사두로 두드려 맞고 뭐도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무슨 코로나 이번에는 코로나로 맞아붙고 사드로 맞아붙고 엉망되어보십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사야죠. 이런 거 당장 이 정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마들 돌대가리가 이 말이야. 외국인들 2018년도부터 사나십니다. 젊마들 이마들 돈이 어디 남아 돌아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저거 사고 있겠나. 지도 아니니까 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종목 살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맡긴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 어이 외국인 이거 파라다이스 이거 왜 샀노라고 물어봤을 때 에이씨 그냥 재미삼아 사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샀다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안 좋으면 앞으로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들 이거 살라고 지금 보고서 몇 번 냈을 겁니다. 몇 번 낼 때마다 왜 니가 안 파노라고 했을 때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근거를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보고서에다가. 그래서 인마들이 안 팔고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현대상사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현대상사도 아이고 옛날에 갔다가 막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죠? 원래 요럴 때 좋은 뉴스 나옵니다. 요럴 때 많이 올랐을 때 좋은 뉴스 나와요. 이럴 때 좋은 뉴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종목에 몰빵하려니까 못 사지.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쫙 펼쳐놓고 저렇게 이런 거 있다. 지금 떨어진 거 셀필 있다 아닙니까? 저런 거 떨어진 거 그냥 슬슬 죽어놨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마음 먹기를 아이고 내 10년 있다가 은퇴할 생각인데 뭐 5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난 좀 젊어서 2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하면 에라이씨야 20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한 번은 안 오르겠나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주식 투자 왜 손해봅니까?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한 번은 가겠지 뭐 에이 그씨 뭐 사나는 기지 이래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괜찮은 종목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KDI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 자, 올해는 이렇고 내년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주식은 내년에 사는 게 아니고 올해 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더 내락하더니 여기 딸리 노는 장기요양보험료 이것도 좀 더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이것만 더 내라고 하겠습니까? 세 삐리신다. 정부에서 돈 많이 걷어갈 거예요. 왜 걷어가겠노? 어렵다 했잖아. 대통령이 나와서 재정 건전성이 뭐 어렵다고 그랬잖아. 뭐 김상조 옷에 뭐 무슨 직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도 나와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어렵다 했잖아. 어려우면 저겠어요. 국민들이 어려우면 뭐 그냥 어려운 거지만 정부가 어려우면 걔들은 고난이 있잖아. 권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세금 더 내락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내락하면 내야지.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빼들어 갈 수도 있는데 공권력이 있잖아요. 안 내다가 버티다가 뺏기는데 어쨌든 뺏기는 거 내야지 왜 하겠노. 안 그러십니까? 열심히 삽시다. 이상입니다.